남한강이 통과하는 충주 일대는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신라가 서로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던 공간이었습니다. 신라가 이 일대를 차지하고 한강 하류 일대의 지역들을 통제하기 위한 거점으로 충주 일대를 활용하면서 최초의 소경이 건설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남한강 일대에는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동리 일대의 신석기 유적은 남한강과 마주하고 있는 공간이며, 지금은 충주 세무서가 건설된 금능동 유적은 구석기 시대의 유물과 철기 시대의 유물이 함께 발굴되었습니다. 특히 마한의 것과 비슷한 무덤들이 발견된 금능동 일대는 마한의 거수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세기 무렵 백제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충주 일대는 백제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철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탄금대 부근에 있는 칠금동 제철유적이 대표적인 공간이며, 충주 일대는 자원 생산의 공간이자 동시에 방어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백제는 이곳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온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탑정리의 거점 마을을 건설하였고, 탑정리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 장리산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곳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최적의 요충지였습니다. 국경지역에는 백두대간이 지나고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백제의 산성은 거점 마을과 주요 산업 거점을 방어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구려에게 이곳을 빼앗기게 되면서 백제의 방어 거점은 고구려의 국원성이 되었습니다. 고구려는 백제가 쌓았던 산성을 본인들의 방식으로 다시 쌓으며 방어선을 구축하였고, 더 나아가 신라를 영향권에 두며 세력을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세기경 신라가 충주 일대를 장악하게 되면서 국원성은 신라의 영토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강 하류까지 차지한 진흥왕은 서라벌에서 한강으로 진입하기 전에 거점 지역으로 옛 고구려의 국원성을 활용하면서 마을을 신라의 방식으로 다시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서라벌로 진입하는 공간이었으므로 방어를 위해 백제와 고구려가 건설했던 기존 산성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충주 일대의 수많은 산성은 이 일대가 삼국이 다투던 격전지였으며, 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공간의 성격이 변화된 흔적이었습니다. 6세기 이후 충주 일대가 더 이상 세력이 충돌하는 공간이 아닌 새로운 영토로 진입하는 결절지가 되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백두대간 너머 한강 수계에 위치한 지역들은 낙동강 수계로 연결된 기존 영토와 이질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서라벌과는 거대한 산악지형에 막혀 있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서라벌과 연계할 수 있는 결절지가 필요했습니다. 진흥왕은 고구려 영토였던 국원성에 주목했습니다. 백두대간 건너편에 있으나 바로 서라벌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며, 동시에 한강을 따라 진출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57년 진흥왕은 최초의 소경인 국원소경을 설치하고 서라벌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562년 반파국을 멸망시킨 뒤 그 유민들을 국원소경으로 이주시키면서 군사적 거점에 불과했던 국원소경은 하나의 큰 지역이 되었습니다. 당시 반파국 출신의 음악가였던 우르기 신라로 넘어오면서 진흥왕의 총애를 받으며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야금으로 유명한 우르기 연주한 공간이 탄금대이며, 이후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국원소경으로 이주한 계층은 다양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야의 지배계층과 제야에 머물러 있던 귀족계층이 새로운 땅에서 기반을 다지며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암리 고분군과 하구암리 고분군이 이러한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인구가 증가했던 국원소경은 7세기 후반 무렵 넓은 분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신도시의 위치는 비교적 넓은 평야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현재 교연천과 충주천이 흐르는 중심 지역이었는데, 두 하천이 만나는 접점에 관청을 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신도시를 결정하기 시작한 무렵인 673년 관청 일대를 보호하는 성벽을 쌓았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당시 신라는 당나라의 도시계획을 차용한 박리제를 통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 활용하였는데, 새로운 국원소경 또한 바둑판 가로망을 구획하며 시가지가 남쪽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봉현성은 도시 주변을 감싸고 있던 나성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시 외부 남쪽 산악지역에는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던 충주산성과 대림산성을 활용하여 유사시의 대피와 방어를 담당하는 공간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새롭게 건설된 신도시와 수운의 중심에 있는 기존 거점 도시는 수도가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757년 구주 오소경 체계가 정착되고 경덕왕의 한화 정책으로 인해 국원소경은 중원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라 하대부터는 국토의 중심지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중앙탑이라고 불리는 충주 타평리 7층 석탑 또한 국토의 중심이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려 태조에 의해 중원경은 충주로 변경되었으나 대도시로서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몽골 제국의 9차례 침입으로 고대부터 이어져 온 대도시들의 파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충주는 대몽항쟁을 이어나간 최후의 보루가 되기도 했습니다. 5차 침입 당시 충주는 70일간 포위 상태를 겪었으나 김윤우가 끝까지 항전하면서 몽골군을 좌절시켰습니다. 지도부의 지도력과 민중의 결집력을 보여준 충주는 국원경으로 승격했습니다. 그러나 충주는 전쟁으로 규모가 축소된 상태였기에 얼마 되지 않아 소경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충렬왕 3년인 1277년 충주읍성은 다시 세워졌지만 점차 방어 거점에서 멀어졌고 성벽의 기능이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조정은 실록을 보관하는 외부 사고를 충주에 마련했습니다. 몽골의 침입에도 이곳만큼은 함락되지 않았고, 충주 사고는 조선왕조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춘추관과 이곳에 나누어 보관하기 시작했고, 외부 사고의 필요성에 의해 전주사고와 성주사고가 추가로 지어지기 전까지 유일한 외부 사고가 충주읍성 내부에 있었습니다. 충주사고는 임진왜란 당시 충주가 빠르게 함락되면서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충주읍성은 변방과 거리가 멀어지며 성벽은 유명무실해진 상태였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자 신립은 과거 니탄계를 진압했던 기병전술을 채택하였고, 기병전술에 제약이 있는 조령과 성벽의 기능을 상실한 충주읍성을 뒤로하고 달천평야에서 일본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달천 일대는 복잡하게 얽힌 하천과 습지로 구성된 공간이었고, 기병을 운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일본군은 부대를 나누며 대응했고, 조선군과 교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조선군은 허무하게 밀리게 되었으며, 신립과 김여물은 탄금대에서 항전하다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전쟁의 분수령이 된 유명한 사건이 되었으나, 충주의 입장에서는 점차 지역 중심이라는 상징성을 잃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충청도라는 이름을 담당하는 도시였으나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 충청감명이 공주로 이전하게 되면서 충청도의 행정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충주는 영남대로의 한 축을 담당했으나 규모가 더 큰 도시들이 삼남 지역 곳곳에 분포하고 있었기에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866년 병인양요가 발생하자 고종은 대대적으로 전국의 성곽과 군기 확장을 명령하였고, 성의 기능이 상실된 지 수백 년 후인 1869년 충주 목사 조병로에 의해 충주읍성이 다시 건설되었습니다. 4개의 문루가 있으며 관아의 정문인 외문루는 남문인 봉이문과 마주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생활 공간이었던 내하의 뒤편에는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고, 서쪽에는 객사가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관아의 정문 앞에는 향청과 작청 등의 건물이 배치된 공간이었습니다. 1894년 행정구역이 13도 체제로 변화하면서 충청북도가 신설되자 관아의 건물은 충북도청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채 되지 않은 1896년 을미의병을 조직한 유인석에 의해 충주성 탈환 전투가 일어나며 4개의 성문과 관청의 일부가 소실되었고 1908년 순종의 명령에 의해 충북도청은 청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술국치 이후 일본에 의해 충주읍성은 모두 철거되었고 관청이 있던 자리에 보통학교, 간이농업학교의 교사와 헌병대 분소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금융기관이었던 조선 식사는행 건물도 남아있으나 이미 충청권의 중심은 대전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이후 인접한 청주도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고 행정수도 이전의 목적으로 건설된 세종시까지 연계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야지대에 위치하며 국토계획에 의한 개발로 성장한 대전, 청주, 세종과는 달리 충주는 남한강과 바로 마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력이 충돌하고 중첩되며 형성된 독특한 문화가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작은 도시가 되었으나 백두대간과 인접한 중원문화의 중심 도시이며 자연경관을 따라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곳곳에서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고 연결할 때 충주는 문화의 중심으로서 가치가 재조명될 것입니다.